자, 오늘도 미래에셋증권이 5일선 이탈과 함께 7%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분들 또 이 고점에서 들어갔던 분들이 지금 '손절이라도 할까? 이거 고점 신호 나왔나?' 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의 하락은 여러분들 절대 끝이 아니죠. 하락에 대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드릴 거고요. 너무 또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오히려 매수에 대한 기회가 찾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구독,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의 상승에 대한 추세는 스페이스X나 관련된 이제 섹터가 상당히 또 주목을 받으면서, 어쨌든 이 테마성 기대감이 조금 과도하게 반영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것보다, 우리가 하락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이유를 분석적으로 또 철저하게 좀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과도하게 반영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올해 들어서만 이게 120% 이상을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정도 상승했으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도 이런 조정 구간들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조정 구간 뒤에 이게 진짜 하나의 상승에 대한 추세에 대한 확실한 진짜 고점이 나왔는가, 이거를 알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가 너무나 커졌을 때 이런 기술적인 조정들은 언제든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주가 흔들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5일선 이탈 혹은 뭐 10일선 이탈, 이렇게 흔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지 라인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개인들의 매물들이 이제 출회가 엄청나게 돼요. 근데 이런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가 또 확장, 상장 일정,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어느 정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계속 되어 갈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어떻게 또 평가를 할지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주가는 왜 다시 상승에 대한 여지가 남아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스페이스X나 또 XAI 가치가 현실적으로 기업 가치에 반영될 가능성, 그러니까 일단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에 대한 실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평가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고, 스페이스X에 대한 지분 평가 이익만 우리가 1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것 또한 하나의 또 호재이긴 하겠지만, 지금 증권업 쪽에 대한 펀더멘털이 너무나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브로커리지 수익이 지금 1위권대를 유지하고 있고, 거래 대금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순이익 전망치도 상당히 또 상향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추세를 계속 이어나간다고 했을 때, 이 증권사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 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시장에 대한 진짜 고점 단계가 나올 때 다른 사람들은 이 스페이스 X만 보면서 이 종목을 끌고 가겠지만, 진짜 고점에 대한 부분들은 전반적인 이런 AI 또는 주식 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진짜 고점이 나왔을 때가 저는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고점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있다가 또 차트적으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차트를 보기 전에 장기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은 분명히 있지만 이런 스페이스X에 대한 지분,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스토리를 계속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이 XAI라는 평가 이익이 정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이고, 세 번째로 증권업 본업의 실적에 대한 성장이 앞으로 어디까지 꾸준히 이어질 것인가, 이 세 가지만 잘 체크를 하면서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추세만 확실하게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단기적인 조정 구간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한번 오히려 매수에 대한 기회로 가져갈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급락은 절대 공포가 아닌 우리가 자연스러운 조정, 또 물량을 더 담을 만한 기회,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 그것 또한 우리가 인지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단기 고점이나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단계에서 굳이 우리가 매도를 할 이유는 없고 앞으로 정확하게 타점만 잘 잡아 나가면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제가 차트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보자면 이게 이렇게 되죠. 미래증권이 지금 현재 3파 고점 뒤에 4파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5파 고점 단계가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구간들보다 지금 더 높게 올라가는 구간들이 있고 이거를 정말 큰 추세로 볼 때는 이렇게 볼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추세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이 하나의 임펄스에 대한 고점이 현재 다시 한번 이 조정 단계가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보고 있는 구간까지는 충분히 조금 열려 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자리는 분명히 있고 우리는 일단 첫 번째로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들을 계속해 나가야 미래에셋증권이 진짜 큰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여기서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진짜 고점까지 끌고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대응들을 안 하고 그냥 들고 있는 분들은 진짜 고점이 나오더라도 내가 이 고점에서 매도를 하지도 못해요. 그만큼 지금부턴 시장에 대한 분위기와 기술적인 차트에 대한 분위기를 동시에 보고 여기에 대한 대응들을 같이 해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이런 중요 타점들이 나올 때는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 단기적으로 계속 라이브 영상이나 타점에 대한 영상들을 같이 공유를 해 나갈 거고요. 또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또 매번 이런 영상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다이렉트로 제가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 앞으로의 매수나 또는 앞으로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다 같이 잡아 나갈 예정이고요. 그 부분들은 이제 밑에 있는 제 번호로 미래에셋증권의 미래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소중하게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일괄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의 미래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은 게 가끔 저한테 문자 남기신 분들 중에 막 선물, 기프트콘 이런 거 주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세요. 근데 제가 이런 거 받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의 구독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저에게 또 가장 큰 힘이 되고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부터 어느 정도 우리가 정확하게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나갈지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고 많은 분들이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 다 같이 공유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증시나 또는 코인 시장 전반적인 시장을 항상 공부를 하고 있고 이렇게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주식 초보 시절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남들 따라 매수도 해 보고 남들 따라 매도도 해 보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남들이 나쁘다고 하는 거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이 해 봤는데 근데 이게 그러면 그럴수록 이게 손실만 늘어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항상 먼저 공부를 했었고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 그리고 나만의 원칙을 지켜 나갔던 거 이 두 가지가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 같이 함께 해 나갈 예정이니 많은 분들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제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더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이 단기적인 조정 구간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만 잘 살펴보면 되는 것이고 제가 최근 이 현대무백스라는 종목을 보면 이 피지컬 AI 관련된 섹터로 한번 급등을 했다가 큰 조정을 받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매수에 대한 타점이 나올 거라 봐요. 그리고 AI 쪽에 대한 흐름이 과연 끝났느냐 피지컬 AI가 진짜 끝났느냐 이 피지컬 AI 관련된 섹터로 앞으로 주가는 더 못 올라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는 무조건 다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봅니다. 왜?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자체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섹터들은 어떤 섹터가 있고
이러한 섹터들 안에 또 어떤 관심 종목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도 제가 여러분들과 간간히 다 같이 공유를 해 나갈 예정이니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에셋증권의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타점뿐만이 아닌 우리가 앞으로도 도움받을 수 있는 내용들도 제가 간간히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